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비만 때문에 이런 병도 생기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추천,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뚱뚱한 체형이 미와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일반인들 생각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비만은요, 미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될 질병입니다. 비만을 치료할 때는요,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또 비만이 일으키는 질병의 심각함을 제대로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만이 일으키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비만이 심각하게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비만 다이어트 환자를 진료할 때 비만도 하나의 질병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계속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어디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불편해서 치료받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무런 불편감이 없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뇌졸중, 동맥경화, 협심증과 같은 무서운 심혈관계 합병증을 생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보자면요, 비만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보다도 훨씬 무서운 질환입니다. 아주 다양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요,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심장은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죠. 필요로 하는 혈액의 공급량은 체중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비만한 사람의 심장은 항상 과로하게 됩니다. 저 멀리 나의 지방이 있는 곳까지 심장이 일을 해서 피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이죠. 또 심장의 혈액 공급 능력에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하거나 운동을 해도 비만 환자들은 숨이 차고 피로해집니다. 비만이 일으킬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혈압은요, 비만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체중을 10%만 줄여도 혈압이 10에서 15mmHg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고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은요, 우리 혈중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 기름기가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지혈증은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사요법으로 치료하면 대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도 열심히 체중 감량하시고 식사와 운동 조절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동맥의 내벽이 좁아지고 혈관의 탄력을 잃는 질환입니다. 특히 이 동맥경화는요, 복부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둘레가 큰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동맥경화도 비만 치료하고 허리둘레가 줄어들면 그만큼 동맥경화의 위험도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만이 일으키는 질병은 당뇨병입니다. 비만한 사람은요,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요, 약 16.5%나 됩니다. 정상 체중인 사람이 7.6%, 마른 사람이 4.7%에 불과한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또 비만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비만하다고 모두 당뇨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당뇨가 발생하지만요, 이러한 당뇨병에 이 비만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만과 당뇨병이 동시에 있고요, 당뇨병이 성인기에 발생한 경우에는요, 비만을 치료하면 당뇨병이 현저히 호전되게 돼 있습니다. 비만이 일으키는 질환 세 번째는요, 소화기 질환이에요. 소화기 질환 중에 우리 지방간을 먼저 볼게요. 지방간은요,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말초 기관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져서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남아도는 열량이 간에 중성지방 형태로 차곡차곡 축적이 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열량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돼요.
진료실의 경험상 비만으로 인해 생긴 지방간은요, 비만이 치료되면 거의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두 번째 소화기 질환은요, 기능성 위장장애예요.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생긴 비만은요, 식사량을 줄이고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먹게 되면 위장 증상이 호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한 환자들이 그 기능성 위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만이 해소가 되면 이런 기능성 위장장애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비만과 연관된 질환을 보면요, 생식기계 이상입니다. 비만 클리닉을 방문하는 여성 중에 방문 동기가 월경 불순이나 불임 때문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살이 찌면서 월경 이상이 시작된 경우는요, 비만이 1차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체중을 먼저 줄여나가면 대부분 정상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비만과 이런 생식기계 질환은 상당히 연관이 크고요, 또 다낭성 난소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뇨기계 질환들이 이 비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비만에 의해서 가장 흔하게 손상받는 부위가 무릎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요, 무리 없이 지탱할 수 있는 체중이 한계가 있죠. 따라서 이런 체중이 늘어나서 몸에 하중이 늘어나면요, 무릎이 가장 큰 손상을 받아요. 그 외에도 발목이나 고관절, 허리도 아픈 경우도 많죠. 하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에도 비만과 연관된 퇴행성 관절염은요, 살을 빼시면 상당히 많이 좋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만과 연관된 질환은요, 악성 종양입니다. 암이죠. 비만한 사람에서 흔한 암으로는요, 대장암, 췌장암, 담낭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적지 않은 암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지방질의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리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과도 비만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강관리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만은요,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료하고 끝내기보다는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이 장기간 추적 관리하면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만 치료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동반하시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꾸준히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만한 사람은요, 살을 정상 체중까지 빼지 않더라도 현 체중보다 약 10에서 10%만 감소해도요, 비만 관련 질환이 현저히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체중의 조절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비만이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추천,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